꽉 채워주셨네요. 바로 두 분 모시고 오늘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2의 박훈정 감독님과 성은수 배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녀2를 연출한 박훈정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연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GV라 많이 떨리는데요. 많은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은수 배우는 오늘 집에까지 처음이시고요. 또 이제 박훈정 감독님은 이미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진행하는 자리도 처음이어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되게 궁금한데 이미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보도 메일이나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마녀 유니버스의 창시자 박훈정 감독만이 들려줄 수 있는 비하인드 토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소년을 쫓는 본사 요원 조현 역으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연기 변신에 도전하신 배우 서은수 배우의 이 과감한 액션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저 서은수 배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인터뷰는 이미 좀 공개가 돼 있는데 일단은 알려진 정보만 보면 마녀 1편 굉장히 열렬한 팬이셨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액션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마녀2가 제작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설레이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녀 1편의 어떤 점에 조금 이렇게 반하셨고 액션 연기에 좀 평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감독님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제가 마녀를 봤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성이 뭔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액션 영화가 많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찰나에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저한테는 너무 귀중한 그런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액션 스쿨에서는 아무래도 총을 기본적인 자세나 총을 들고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순발력 운동, 그리고 총으로 하는 액션들을 많이 익혔지만 그때 장난감 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장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실제 총을 들어보고 이거를 들고 한다고? 라는 생각과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럼 박훈정 감독님 여쭤볼게요. 성은수 배우 어떤 점을 조금 주목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성은수 배우를 보고 그냥 되게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요. 잘생겨가지고요. 군인 역할에 되게 잘 어울리는 얼굴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팔 다리도 길쭉길쭉하니 뭔가 이렇게 액션 시키면 그림이 잘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좀 딱 들었습니다, 보고. 그럼 조금씩 오늘 주제인 마녀 유니버스 조금 접근해 가보자고 하면 사실 오늘 또 성은수 배우가 나오셨으니까 사실 마녀 유니버스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저마다 조금 사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편과 2편 그리고 이제 3편까지 기다려보면 과연 이 조현이라고 하는 캐릭터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런 사연이라고 하면 역시나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진 않지만 이 캐릭터에는 어떤 이전 전사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이전 전사에 대한 얘기를 좀 두 분이서 나누신 게 있는지 그 조연 캐릭터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사에 대해서는 이제 조각조각으로 많이 들었는데 일단 조연이는 1편의 그 미스터 최와 장과 같은 부대에 있었고 이게 되나 다? 네. 그리고 이제 구자윤이 있던 그 부대를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장과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전에 제가 장과는 정말 제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따르던 사이였는데 그날부터 이제 제가 백총괄 라인으로 갈아타게 됐다. 네, 그 정도 전사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장과의 그런 사이를 생각해 보면 약간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급할 때는 장의 번호를 외운 번호를 그대로 바로 전화하는 걸 보면 약간 둘 사이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가만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서은수 배우가 얘기한 대로고요.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남녀 관계는 아닙니다. 남녀 관계는 아니고, 네, 그 굉장히 이제 설정 자체가 그거죠. 이 원래 설정은 조연이라는 캐릭터는 군인이기는 한데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되게 내성적인 그런 조용하고 그런 군인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뭔가 부대에서 이제 따르던 상관이 이제 장이라는 인물이었고, 장이라는 인물은 사실 모든 부대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던 인물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 이제 조연하고 틀어졌고, 근데 사실 그게 조연이라는 캐릭터가 한 가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백총괄과 장하고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자기 부하들을 다 잃을 때 유일하게 살렸던 부하가 조연인데, 사실 조연은 그게 백총괄이 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녀 유니버스를 얘기할 때 사실 이 편에서 이제 유니언이라던가 초인간 그룹 같은 여러 아크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이제 증폭이 되는데, 그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되게 거의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할 때 이 힘의 분배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치밀하게 짜여져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만 해도 팬들이나 혹은 감독이 이제 캐릭터들 설명할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쓴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서 저는 조연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유니언이라고 하는 뭔가 더 큰 힘을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인간과 비교하면 또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 레벨을 설정하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니언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하프예요. 그래서 초인간주의, 그러니까 초인간들과 영화에서 보셨던 이제 이 검은 핏줄을 가진 그 인물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물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의 피가 섞인 복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 유니온들은 이제 자윤이나 그 소녀나 이쪽에 이제 피를 섞인 이제 또 유니온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인간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극복하고자 아니면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원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인간들의 뭔가를 섞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이면서 인간보다는 이제 얼떨결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원류들보다는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온갖 무기로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최초에 이 그 유니버스를 어떤 구상하신 계기라던가 혹은 그게 조금 더 그 발전하게 된 어떤 지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녀 1편 이후에 또 저기 낙원의 밤이라고 또 다른 작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식으로 조금 구체화되고 발전됐는지도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뭐 물론 이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시국이지만 네, 뭐 다들 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제가 그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그리고 그때 이제 홍콩 영화들이나 이런 거에 거의 덕후였어가지고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제가 또 군대에 또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제가 또 군에 오래 있으면서 사장 교수였던가요? 아니요. 저는 부사관 출신입니다. 네, 저는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또 많은 훈련에 참가하고 뭐 하면서 사실 이제 훈련하면서도 많은 공상을 했습니다. 저기서 저 총을 들고 날르면 네, 날아다니고 뭐 하고 뭐 이러면 어떨까, 저 탱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영화들이나 만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능력, 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네. 네, 감독님께서 어떤 그 유니버스와 그 유년의 존재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라든가 유니버스를 사실은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게 되는 건데, 어쨌건 조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유니온이고, 그리고 이 조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뭐 비중이랄까, 이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시간도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실 뭐랄까 되게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습관적으로 거의 작전을 수행하고 막 거의 뭐 위스키를 벌컥벌컥 마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저런 설정 하나하나 자체가 다 뭐 감독님과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기하는 배우도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존재나 이 레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인지하고 계실까, 뭐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미스터 최랑 같은 그 조연이도 같은 분류고, 미스터 최보다는 어느 정도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스터 최 대사나 저랑 장과 톰의 대사로만 생각해도 뭔가 초인간주의자들한테 뭔가 상처도 많이 받고 거기서 오는 분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냉정하고 그냥 머리를 쏴 죽일 만큼 냉철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톰이든 뭐 다른 민간인이든 좀 더 그때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든지 민간인을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뭔가 사명감도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입체적이라고 해야 할까? 네, 그게 가장 조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조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렇게 이른바 이제 총기를 사용하는 이제 뭐랄까 이제 군인이잖아요. 이제 군인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번 작품이 이제 마녀 1편에서 확실하게 좀 업그레이드되고 좀 확장되었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사실은 뭐 전 세계 뭐 수많은 액션 영화들이 있지만 이런
그 총기 액션과 그리고 근접해서 펼치는 어떤 격투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을 이렇게 참 조화롭게 운영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마녀2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좁은 공간에서 이제 열려진 공간에서 펼치는 액션들이 많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되게 그 이른바 그 총기 액션과 이런 근접한 격투 액션들이 사실은 되게 조화롭게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그 2편에서의 어떤 액션의 어떤 운영의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생각하셨나 궁금해지면서, 그럼 또 역시 또 3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일단 뭐 컨셉 자체를 1편이 너무 한정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액션들이어가지고 2편 액션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하는 액션, 허공에서 하는 액션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그냥 사람이 이제 뭐 인물들이 날르면서 이제 구현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허공에서, 그래서 이제 소닉붐 같은 것들이 팡팡 터지고 이런 액션들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분류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유니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인간도 나오고 뭐 나오지만 이들의 이제 액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니온들의 한계치 때문에 어쨌든 중화기를 좀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많이 쓰고 싶은 거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3편의 액션은 또 얼마나 이걸 더 보여줄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네, 얼마로 찍을 수 있는지 계산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잘 짜봐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성원수 배우가 이제 이 작품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액션 스쿨에서 이제 훈련하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뭐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박훈정 감독님이 이제 성원수 배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막 추천했던 여러 작품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레퍼런스가 되었던 작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는 제가 또 눈에 띄었던 작품이 그 데미 무어가 연기했던 그 G.I. 제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그 데미 무어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또 군인이기도 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에 대한 질문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그 G.I. 제인을 현장에서 제일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정신력이 강한 군인에 대한 얘기라서 조연이랑 닮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올드가드 작품이에요. 그것도 아무리 뭐 다쳐도 총을 맞거나 해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신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런 뭔가 카리스마 넘치고 시원시원한 액션 이런 것 때문에 네, 몇 번 많이 참고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그 감독님의 그 마녀 유니버스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개인적으로 느낀 어떤 그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역시 이제 3편을 봐야 이제 또 완성이 되겠지만, 그 구자연도 그렇고 이번 작품의 소녀도 그렇고 그 능력치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연출자의 야심이 드러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어쨌건 그 이 작품이 이제 2편을 지나서 3편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할 텐데, 그 저는 뭐 마음에 든 여러 장면들이 이 소녀, 배우가 연기한 그 소녀가 그 어떤 순간에도 전혀 이렇게 미동도 없이 모든 공격들을 다 받아내고 흡수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니버스에서 그 이들이 지닌 어떤 능력치의 끝은 어딜까, 한계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건 있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분명한 어떤 이 박훈정이라고 하는 연출자의 야심이 좀 담겨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굉장히 평온하게 서서 그런 표정으로 공격을 받아내고 흡수하고 뭐 하는 그 소녀의 모습은 3편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녀나 자윤이는 아직도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들보다 강한 캐릭터들은 이미 2편에서도 나왔었고, 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아주 끝판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성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GV 여기 이제 석에 앉으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극장을 찾는 관객이 급감하라고 잘 없다가 사실 몇몇 작품들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제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배우분이 이제 게스트로 오셨을 때 그 어떤 팬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되게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사실 그 서훈수 배우의 팬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들고 계신 것들을 보니까 진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구나, 끝났구나 하는 실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객석에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사실은 저는 그 서훈수 배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은 그 이전에 이제 킹메이커였거든요. 이제 킹메이커에서 이제 선거운동원 역할로 나오셨죠. 근데 그때 보면서 그 킹메이커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은범이라고 하는 후보 선거사무소에 있는 이 여성 운동원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지한 어떤 지역을 떠나서 어쨌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거사무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런 설정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 서훈수 배우가 그런 설정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 부산 또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셔서 그런 설정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그런 설정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저는 마녀2를 보기 전까지 그 배우 크레딧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일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작품에 이제 그 있는 크레딧 성함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두 작품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라고 봤던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 그럴까, 능력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마녀2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박훈정 감독님에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지점들이 있으신가 궁금하긴 해요. 캐릭터를 위해서. 일단 조연이가 좀 거칠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원래 이제 구상하신 것보다 더 보이기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쌩얼이거나 할 때 이렇게 조연의 느낌이랑은 좀 달라서 이제 화장을 좀 더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제 군인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숏컷을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원래는 되게 차분한 머리에 질끈 머리를 묶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거칠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알아서 머리를 좀 자르겠다 하고 머리를 계속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층을 정말 한 5번 넘게 미용실에 가서 더 해주세요 해서 조연의 머리가 나왔습니다. 주로 약간 외향적인 부분도 포함된 그런 거군요. 감독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실을 말씀하셨겠죠. 이게 은수 배우가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일단 맨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맨 얼굴로 왔는데 저는 그걸 맨 얼굴이라고 안 믿었어요. 맨 얼굴로 오래니까 왜 얼굴에 뭘 바르고 왔니? 했더니 맨 얼굴이라 그래서 사실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배우를 바꿔야 되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그냥 찬물에 세수하고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자고 빨래핀으로 빨래핀으로 세수하고 그리고 이게 피부가 너무 좋아서 이게 절대 군인의 피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자고 그리고
문 닫고 담배 피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는 고민이 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촬영 초반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말씀이 없으셔서 조금씩 발랐어요. 네, 그 객석 질문 넘기기 전에 뭐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뭐 저는 이게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박훈정 감독님만큼 정말 성실하게 쉬지 않고 연출하시는 감독님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만으로 저는 되게 경탄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마녀 유니버스를 떠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훈정 유니버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물론 뭐 제가 드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뭐 VIP의 이종석 배우가 뭐 이 마녀 유니버스에 이제 들어오시고, 또 뭐 짧게 나오긴 하나 그 전작인 낙원의 밤에 이제 엄태구 배우도 이제 마트에 또 등장을 하죠. 뭐 그런 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는 대사 중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조연 배우가 이제 그 어떤 미행 붙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석 붙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대사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그 이전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일 때 쓰셨던 그 부당거래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아, 이게 뭐 마녀 유니버스와 이제 박훈정 유니버스가 이제 뭔가 좀 함께 가는 것 같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말 이 창작력이 넘치는 연출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는 뭐 어쨌건 저는 이제 뭐 감독님 되게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그런 점들이 정말 뭐랄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린 이게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대사들은 사실 뭐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딱히 취미가 없어서요. 그냥 놀면 뭐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뭐 준비하고 작품을 찍고 뭐 가끔씩은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 뭐 쉰다고 해서 딱히 뭐 하는 게 없어서요. 그냥 계속 찍으려고요. 뭐 어쨌건 여기 앉아 계신 팬분들은 감독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고맙죠. 네, 그러면 저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객석 손 들어오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뭐 들고 계셨는데요. 나 뭐죠? 나신 믿잖아. 은수 당신. 일어나야 되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갔으니까. 언니 너무 팬이에요. 저 언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언니가 전에 좀 작품 하셨던 그런 역할이랑 조금 조연 역할이 좀 색다르다고 저는 팬으로서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전 작품들의 캐릭터를 분석할 때랑 조연 캐릭터를 분석할 때 좀 어느 점이 많이 달랐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조연의 전사랑 조연이 왜 그런 눈빛과 말투를 가졌는지부터 해결이 돼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조연의 뭐 전사라든지 조연이가 어떤 그런 배신감이든 뭐 장이든 누구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다 여쭤봤고요. 네, 그거를 해결을 하고 이제 조연이는 좀 더 다부지고 체력적으로든 뭐 보이는 거든 더 이렇게 힘이 좀 세니까 근력 운동이든 뭐 운동을 많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키웠던 것 같고요. 네. 조연을 하면서 참고하는 액션 영화든 뭐 여성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처음 뵀던 작품이 그 최시영 감독의 영시라는 작품인데, 사실은 뭐 여기 계신 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늘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되게 놀라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한 손으로 하트를 그리신 군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군요.
혹시 개인적인 아 내일 질문- 부대 복귀하시는 군인입니다라고. 네네. 혹시 내일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인데 좋은 추억 하나 쌓고 싶어서 사인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요청이 많이 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 요청을 들어드리면은 사실 이게 앉아 계신 분들 다 예, 그렇게 해야 돼서 말씀하시는 순간 살짝 표정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원하시면 그 나중에 끝나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네. 뭐 어디에 혹시 사인 받으실 건가요?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 혹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시는 동안 이번에는 박훈정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네.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10년 전 사건이 혹시 2세대 패기랑 구자연 탈출 사건을 말씀하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10년 전에 2세대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를 했는데 왜 중국 상해 토 친구들은 고졸이 살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10년 전에 그 사건은 그날의 일은 맞고요. 근데 그날의 일이 지금 이거 약간 혼돈이 있는데 그들이 1세대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나 이런 쪽은 프로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0세대인 거고 1세대인 거고, 그리고 그날의 일이 맞아요. 그날의 일이 본사 차원에서 1세대들을 전부 폐기하라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가 거기 하나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부대원들이고,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 토 친구들은 말 그대로 1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 탈출한 거냐면 여기 이제 그 사이 얘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원래 1편에서 자윤이가 떠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다시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백초가를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윤이 박살을 냈던 연구소가 상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상해 이제 상위 실험체들을 구자윤이 빼돌렸죠. 그래서 회유해서 같은 편으로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그 질문해 주신 것과 이어서 이렇게 마녀 유니버스에 관한 질문 하나 더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여기 까만색 모자 쓰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마녀 2에 나온 그 약 관련해서 좀 질문인데 총 2번 약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토 친구들이 이제 진구 배우님한테 빨간 약을 나중에 선물이라면서 주는 게 한 번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자윤이 이제 그 소녀한테 그 파란색 약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약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은 핏줄이 올라오는 그쪽 친구들, 초인간 그쪽, 그러니까 장 쪽, 그쪽에 혈청이 들어간 게 그 붉은색, 검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녀들, 그러니까 자윤이나 자윤 엄마의 그 혈청이 들어간 그것들이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달라요. 네, 다음 질문은 저 뒤에 이제 아까 계속 태블릿 들고 계셨던 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감독님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보면 마녀 2는 총 9번 본 거고요. 그리고 마녀 1 때도 10번 이상을 봤습니다. 해외 그 대학교 입시 때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 두 가지는, 한 개는 그 마녀 3은 언제부터 다시 이게 만들 예정이고 언제 몇 년도에 개봉 예정인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한 개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 그럼 이거보다 먼저 예, 그거부터 네.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마녀 시리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IP 자체가 원작자는 전데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IP는 워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녀 2를 만드는데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 배급사가 뉴가 워너랑 정말 지리한 협상 끝에 겨우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도 이제 지리한 협상을 시작을 해야겠죠. 네. 네, 이어서 해주시죠. 질문.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그 마녀 개봉할 때 무슨 굿즈 같은 거 신청 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이라 신청 아예 못했어요. 혹시 남은 포스터라도 있으면 좀 받을 수 있을까? 굿즈 재고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영화사에서 오신 분께서 혹시 해결이 가능하신 거면 동의 난다고 합니다. 네. 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이크가 저 뒤까지 간 김에 혹시 뒤에 손 들어주시면 뒤쪽에서 좀 뵙겠습니다. 여기 통로 쪽 예. 박훈정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GV 때 허리를 다치셨는데 지금 다 나으셨는지요? 또 이번에도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다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오늘 요거 GV 참석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낮 내내 집에서 찜질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예, 그럼 그 바로 옆에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주목하겠습니다. 저 마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도 원도 많이 보고 2도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원에서도 파란색 약이 나오고 2에서도 파란색 약이 나오잖아요. 그 두 개가 혹시 다른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안 다릅니다. 같아요. 같습니다. 엄마의 혈청이 섞여 있는 그 약입니다. 네, 또 이어서 줄 받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저는 서은수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워낙 팬인데 이번 마녀2를 보면 1편이랑 되게 유사점이 많더라고요. 그 전개도 그렇고 캐릭터도 비슷한 면들이 많던데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미스터 채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개성적으로 표현한 그 노력과 뭐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으면 궁금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인가요? 힘들었던 거 많죠. 많았는데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즐겁게 하라고. 즐겁게 했다고. 아무래도 이제 총을 들고 하는 액션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장전한다고 해야 되죠. 그 장전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빠르게 익혔어야 됐고, 그걸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팔에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전을 이렇게 빠르게 멋있게 한다는 상상은 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총을 쏟아보면 이제 겨드랑이에 견착을 하고 이제 쏟아보는 이 반동 때문에 이제 여기가 멍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멍이 드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해서 변태 같나? 네, 그런 게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걸 지켜보신 박훈정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 저기 은수 배우가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은 오른손잡이 총이어가지고 원래 좌수용 총을 따로 공수를 받아야 되는데 총기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총으로 쏘니까 탄피 방향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고생이야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이 해서 네 고생했죠 뭐. 네,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줄. 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마녀2도 정말 완벽한 영화지만 혹시 3를 만들 때 2에서 부족했다고 느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네, 일단 2가 완벽하진 않았고요. 네, 완벽하진 않았고 2 보면서 살짝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사이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 거를 하니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해외를 좀 많이 나가고 싶긴 한데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조금 길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캐릭터 위주 영화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또 3편에서 또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 챙겨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말인데 말씀인데요. 이렇게 3편도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되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볼게요. 다음. 제가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감독이 꿈이라서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앞으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겠지만 혹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뭐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자주 받는 편인데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영화가 본인이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하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무도 안 만들어주니까 내가 만들어서 봐야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님을 좀 본 바에 따라서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들은 이렇게 드라마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린다. 자막 켜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의 작품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독님이 글을 잘 써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것도 좀 추가하고 싶네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질문 한 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무슨 수건지 옷인지 들고 흔드신 분을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서은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까시는 거죠? 마녀2를 보면 매 씬마다 욕과 술과 담배를 이렇게 즐기시는데 평소에도 조금 가까운 쪽에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목소리 까실 때 약간 느낌이 왔어요. 네. 제가 담배도 피지 않고요. 네, 평소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녀를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연습하고 그랬고요. 이제 영어 욕은 제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영어 욕도 그 F로 시작하는 그 욕만 있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어 욕, 영어 심한 욕 이렇게 쳐서 이제 이 말이 맞나요? 이렇게 저스틴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네, 영어 욕을 연습했습니다. 서원 수배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손 들으시면 여기 두 번째 줄. 예. 저 배우님과 감독님 모두 답변을 받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합이랑 조연이랑 처음 이제 차에서 대화하는 씬에서 넷플릭스를 본다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조연의 취향과 배우님이 생각하는 조연의 취향으로 조연은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연이는 이제 하도 피도 많이 보고 좀 거친 현장이 있다 보니까 심신 안정을 위해 약간 디즈니나 그런 좀 애니 뭐 이런 차분한 거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포뇨 뭐 이런 쪽으로.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낙원의 밤일까요? 네, 아니 뭐 그건 당연히 네, 봤을 거고, 뭐 칼 다루는 법, 총 쓰는 법, 뭐 중화기 다루는 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틈틈이 네이버로 욕 검색할 거고, 네 그러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 질문 해주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이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녀 2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마녀 3가 또 이어질 텐데 뭐랄까 사실 그 한국 영화가 그 뭐랄까 이런 아까 감독님께서 IPA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후속편 혹은 유니버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훈정 감독님이 한국 영화계에서 이전에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계속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늘 응원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서원수 배우는 뭐랄까 마녀 2를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재발견된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저는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끝으로 두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첫 GV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저의 두 번째 마녀 2로는 두 번째 지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인데, 네, 얼른들 돌아가십시오. 내일 출근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네,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찍 가서 자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지금 차기작 편집 작업에 계속 몰두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큰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